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도 계셔서 살짝쿵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난 분야라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에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중간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 이야기로 사이버 쿼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쿼드 바이크를 테슬라가 파는데 액세서리 장사가 쏠쏠한가 봅니다.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어린이용인데 가격은 어린이용이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렉트릭 스케이트보드를 취미로 타기 때문에 1900불이면은 정말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어린이용 아무리 바이크라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벌써 다 팔렸더라고요. 다 팔렸는데 1900불 치고는 주행거리가 좀 아쉽다. 속도는 아마 어린이용이니까 안전상 이제 좀 낮춰놨다 치지만 주행거리가 15마일밖에 못 간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테슬라 브랜드 파워도 좀 느껴지는 게 액세서리 내놓으면은 나오기가 무섭게 다 팔립니다. 그 예전에 술도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다 팔릴 줄 몰랐고요. 심지어 디캔터든 뭐든 간에 뭔가 특별하게 한정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나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죄다 품절입니다. 테슬라의 어떤 팬들의 충성도라든지 인기,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 파워가 이런 액세서리 판매나 이런 특별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 판매를 통해서 테슬라의 어떤 브랜드 파워가 좀 느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게 서로 윈윈한다고 해야 되나요? 일렉트리파이어 메이커가 테슬라의 파워팩을 이제 차저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 대비. 이건 일종의 주유소죠. 그러니까 정전이 됐는데 전기차가 충전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터리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경쟁사인 테슬라 거를 쓴다. 그만큼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일렉트리파이어 메이커도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비싸지만 이게 피크 타임 때 좀 비싸죠. 요즘은 이제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서 피크 타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피크 타임엔 비싸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수요가 확실히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충전소에서 어떤 배터리는 이제 점점 필수화돼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렉트리파이어 메이커가 테슬라 걸 갖다 쓴다. 엣지역에 일찌감치 슈퍼차저는 자사의 그런 파워팩을 쓰고 있고요. 배터리는 이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쓰임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들고 계속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자, 배터리 얘기를 하니까 샌디 할아버지께서 그 피러가 4680은 환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4680에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이제 좀 부정을 했고요. 4680은 저 역시도 스트럭처 배터리는 훨씬 더 효율을 에피션시 측면에서 더 좋아지게 만들어질 거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항상 양산이죠. 양산. 나오면 이게 저도 최고가 될 거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종의 저는 루시드의 견제라고 보고요. 그냥 그거보다 더 재미나게 봤던 점은 이제 먼로 할아버지께서 루시드를 분해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차를 구매해서 테슬라 플레드도 그렇고 이걸 사신 다음에 분해할 것 같은 좀 약간의 그런 언급들이 나와서 나오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흥미진진하게 기다려지고요. 그 내부 어떻게 됐는지 아주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산업계, 인더스트리얼 에리아에 오래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뷰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800V가 좋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배터리는 고려해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단순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 효율이 증가하는 건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이게 배터리랑 연관되면 화재라든지 열 빼는 거 문제에서 정말 복잡하죠. 그거는 이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플러스 먼로 할아버지의 그런 원포인트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그러니까 그런 파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400V가 옵티멈 포인트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680이 나오면 그래도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압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800V나 900V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가뜩이나 요즘 쇼리지가 심한데 더 심할 수 있다. 근데 아직 뭐 루시드는 차를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램펍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막 유튜브에 이런 파킹랏에 차 수만 늘어도 와 양산 많이 한다라고.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하는 520대인데 지금 차고에 지금 차가 차곡차곡 쓰여져 있는데 레퍼런스로 보니까 11월 12일에는 20대, 그러다 31대, 17일에는 31대로 늘고 지금 한 거의 한 150대, 한 200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내년 목표치가 2만 대인데 이걸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달에 1650대 그리고 매일 55대 정도는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차장에 세워지는 그 대수를 세서 지금 어떻게 양산 라인이 증가하는지 이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퀀텀 컴퓨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경쟁사 CEO들 보면 폭스바겐 디에즈 CEO가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잔류하는 이제 CEO로 재신임될 확률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보드 멤버의 어느 정도 신임을. 아무래도 경영진들은 지금의 이런 그린 웨이브부터 해서 전기차로 바뀌는 거를 몸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디에즈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조한테는 맹폭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 잔류 쪽으로 이제 재신임 받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은 폭스바겐한테 좋은 점일 수 있겠죠. 왜냐면 현재 전동화하는 전기차로 가고자 하는데 강력한 CEO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조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하나의 고비를 넘긴 것 같긴 한데 그에 반해서 스텔란티스 CEO는 전기차로 가는데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50%나 더 많이 들고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아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왠지 또 테슬라와 이 다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듯 내연기관 회사들이 참 그런 비용 문제들 참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하기가 바쁜데 이런 퀀텀 컴퓨터에 있어서도 대격변의 시대인데 아직 참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자,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이미 더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컬한 컴퓨터와 달리 디지털 빛인 0일이 아닌 큐빗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 양자역학의 스테이트를 이용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슈퍼포지션 그리고 인탱글먼트. 근데 하나 더 있으면 인터피어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산을 도움을 해주는 건데 슈퍼포지션 한 번에 전자가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스테이터스를 한 방에 하기 때문에 가장 그냥 쉽게 그냥 다 떼고 쉽게 설명하면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스테이트를 다 지금 현재 클래시컬 컴퓨터는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퀀텀 컴퓨터는 그 스테이터스를 한 방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퀀텀 인탱글먼트까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답안을 하면 다음 쪽은 당연히 정해지는 그러니까 정말 마법의 컴퓨터죠. 이게 다 앞뒤를 다 빼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그려질 여러 가지의 이런 패스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컴퓨터인데 그거는 너무 쉽게 설명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 퀀텀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현재 무지무지 짧습니다. 그리고 큐빗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연산이 제한적이고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고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인간이 좀 쓰기 편하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편한 컴퓨터입니다. 그렇지만 포텐셜을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향후 한 10년 동안은 하이브리드 스킴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는 앉은 자리에서 많은 스테이터스를 한 방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많은 연산에서 핀포인트를 찾는 데 있어서 쉽게 퀀텀 컴퓨터는 연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좀 쭉 좁혀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파이나이트한 아주 우리가 원하는 핀포인트는 슈퍼컴퓨터가 개입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이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주고 상세히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클래식한 컴퓨터가 연산을 잘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왜 자율주행이 이게 쓰이냐. 연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되는데 퀀텀 컴퓨터는 한 방에 모든 스테이터스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파악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한 방에 다 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히 단순히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게 장벽이 많아서 그런데 일단 그거만 얘기를 하면 도로교통량에서도 퀀텀 컴퓨터가 기여할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일기예보라든지 한 방에 그냥 쫙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란 게 폭스바겐이 이미 D-Wave라는 퀀텀 컴퓨터 회사랑 손을 잡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폭스바겐이 참 빠르구나. 나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 테슬라도 준비를 지금은 당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로 연산을 해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죠. 테슬라답게 웰프루브된 기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스페이스X가 퀀텀 컴퓨팅에 대해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가 소문소문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데, 그래서 폭스바겐도 D-Wave라는 현재 아주 유명한 퀀텀 컴퓨터 회사랑 지금 연합을 하고 있지만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데 방법이, 이 하드웨어를 구성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고 크게는 뭐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슈퍼컨덕팅 머티리얼을 쓰게 되면 이런 초전도 물질, 저항이 빵이 되는, 근데 그게 항상 저항 빵이 아니라 아주 극저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리지를, 엄청 큰 다일루션 프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리퀴드 헬륨을 부었는다든지 장비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큐빗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거를 집적시키기도 어렵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퀀텀 슈프리머시를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죠. 일부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실리콘 테크놀로지, 나노 패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이제 톨러런스를 올리기 위해서, 에러 커렉션을 위한 톨러런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서 그런 나노 패브리케이션 기술들은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방 스케일업을 하는 뭐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퀀텀 컴퓨터에 관심을 가진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고, 제가 자율주행에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 주행 보조로 생각하지 로봇 택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듯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 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센서나 인지 쪽보다는 퀀텀 컴퓨터가 완성되는 그 날에 자율주행이 손쉽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다보다는 카메라만으로도 되는데 컴퓨테이션 파워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차츰차츰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도로교통량 연구도 이렇게 하려고 폭스바겐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가 파악이 되고 연산이 손쉽게 되는 그런 때에 로보택시가 쉽사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기존에 지금 자신들이 설계하는 컴퓨테이션 파워만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먼 미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불가능하거나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